예,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 해왔죠? 왜 기업가 정신인가? 왜 창업하는가? 그렇다면 첫 번째 시작인 기회 포착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검증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가치 창출과 획득, 즉 마케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까지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전 단계라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만드는 게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반전이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가 팀 구성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제 기회 포착과 검증, 그 다음에 가치 창출과 획득까지를 하면은 뭐가 만들어지느냐?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 좋은 팀들은 좋은 그림이 있어야지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팀을 구성하느냐? 내가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죠. 보통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술이 약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은 시장을 몰라요. 그래서 이 협력하는 괴짜들이 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팀이 필요한 거고 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팀이 훌륭하면 사업은 성공한다. 실제 창업 사례를 쭉 분석해보면요. 절반 이상이 창업 아이템 가지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창업 아이템을 바꿔요. 그건 무슨 얘기냐? 아이템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스에 탄 사람이 버스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템이 버스라면은 팀이 버스에 탄 사람이죠. 좀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사업 계획이 훌륭해야지 좋은 팀을 모으는데 좋은 팀을 모으고 나면 사업 계획은 버려도 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템이 변경되는 걸 우리가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이 피봇이 됩니다. 결국 이건 뭐냐? 팀을 이끌어가는 건 리더십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투자가들은 창업자를 봅니다. 창업자가 어떠냐?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하냐?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열정, 창의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의성과 실전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팀 구성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팀을 끌어모으겠죠. 리더십이 약한 사람 같으면 약한 사람을 끌어모으겠죠. 팀을 보면 사람을 안답니다. 자, 그러면은 팀의 이점 뭐냐? 많겠죠? 우선 팀이 좋은 사람이 오면은 사회적 지지를 얻어요. 카이스트 IP CEO 출신이다. 그러면 사회적 지지를 얻겠죠? 아닌가? 네. 맞죠? 네.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확장되죠? 네. 혁신 역량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네. 그 다음에 능력도 올라가고 피드백도 받고 팀의 입장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팀이 기회보다 중요해요. 기회보다 중요한데 기회는 늘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러한 사업가의 특징을 보면은 경험, 기회에 대한 집착, 앞서는 의지, 몰입, 모성, 수용, 적응, 창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가가 팀을 구성할 때는 리더십과 시너지와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팀 구성에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중복을 피하라는 거예요. 중복을 피해야 되는 거는 창업 기업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중복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싸워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 가능한 역할은 아웃소싱 하라. 예를 들어서 구매, 그 다음에 페이롤, 월급 계산 이런 거 해주는 데가 외부에 있어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핵심 역량이 아닌 거 이런 것들은 아웃소싱해라.
그러면 팀 구성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업은 뭐예요? 시장과 기술의 결합. 이렇게 얘기하죠.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 세트의 융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양대축을 나누는 역할, 꼭 양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게 팀 구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근데 그 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분 문제는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정답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n분의 1은 피하라. 5명이 작업했는데 똑같이 20%씩 지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인데 이건 축소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창업자의 지분이 30% 되기를 바라요. 최소 30%는 되길 바라요. 그런데 보통 3차례 정도 증자를 합니다. 증자할 때마다 보통 20%씩 지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증자한다는 게 뭐냐, 우리 회사 지분의 20%를 투자가한테 주고 투자를 받고 그 다음 또 20% 더 주고 투자 받고 그러니까 0.8에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30% 지분이 3차례 증자한 이후에 있으려면은 3차례 증자 있으려면은 리더의 초기 지분은 대략 5, 60% 정도 돼 있어야지 3차례 증자한 이후에 30% 되는 겁니다. 이래야지 코스닥 상장하는데 요건에 문제가 없어져요. 코스닥 상장 안 하고 우리는 M&A 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달라져요. M&A는 최소한 100억 정도 규모에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지분이 10%다. 그러면 내 가치가 10억밖에 안 돼. 그럼 야, 뭐 내가 이거 하려고 3년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뼈 빠지게 고생했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창업팀의 지분이 적으면 M&A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거냐. 자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그래서 돈 조달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핵심 역량이니까 필요하면 적과도 동침하고 내가 1등 하는데 제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벤처 문화는 제휴의 문화입니다. 제휴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고 지역과 품목 분산하지 말고 시장 1등 될 때까지 내가 주력 시장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이템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성공 못합니다. 네. 집중해라. 일정 집중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강한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외부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협조가 중요하고 공동으로 시너지를 만들고 이를 분배하고 그리고 이미지를 중시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즉 단기이익보다는 이미지를 잘 만들고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협력을 할 때 이제 또 우리가 만드는 우 중에 하나가 그냥 얘기하기 좋은 회사,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회사하고 협력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최고 기업 간의 협조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원의 조달은 그래서 최소 자원을 조달하고 그것도 단계적 조달해라.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창업 기업들은 돈이 많으면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시드 마니는 뭐냐? 1,000만 원 미만. 이거 컨셉 완성하는 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엔젤은 시제품 혹은 베타 서비스 하는 데 필요합니다. 1억 미만이죠. 시리즈 A, B, C는 각각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진입하고 시장을 확산하는 데 들어갑니다. 근데 최초의 돈은 주로 어디서 조달하느냐? 3F라고 그러죠. 그래서 패밀리 혹은 파더 제일 만만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렌드, 세 번째는 풀입니다. 예. 자, 자원 조달의 한국에 대한 한국은 미국보다 투자 환경은 열악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우수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1000, 벤처 사관학교, 지자체 벤처, 각성 액셀러레이터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 창업경진대회와 대학 지원도 보면 요즘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니다. 시드머니로 좋은 대안이고, 그 다음에 특허가 있으면 1억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신용보전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우리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사내기업가는 회사를 설득하고 창업기업가는 자본가를 설득합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제3자를 설득하죠. 이 설득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돈 벌 수 있느냐,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IPO,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M&A, 회사를 인수합병시키거나 이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투자가들은 뭘 보느냐면 소위 간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나 3개월 뒤면 여기가 가입자가 이만큼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뒤면 제품이 이만큼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은 보통 3개월 정도 이것저것 얘기하면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3개월 전에 얘기한 걸 실제 했는가 안 했는가 봐요. 이게 소위 간 본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내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하겠다는 게 실제로 이룩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신뢰 확보다 하는 거죠. 자, 엔젤 종류는 많아요. 기업가 엔젤도 있고, 경영자 출신 엔젤도 있고, 전문 직업 엔젤도 있고,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엔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관련 엔젤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젊은 애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투자하는 엔젤도 있습니다. 재무 분석은 제가 딱 한 장만 만들었어요. 많은 그 사업계획서나 이 창업 지도서를 보면은 재무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를 합니다. 제 경험상 하나도 맞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업 계획은 내가 예측한 것보다 돈은 더 들고 그 다음에 수입은 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무는 간단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됩니다. 저는 수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이 남들과 차별화되면은 수익을 10% 내요. 안 되면 5% 내고, 내가 특허와 고객 관계,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면 30%까지 이익을 냅니다. 지나친 재무 분석 안 하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예상보다 많고 수입은 훨씬 적다. 대체로 지출은 예상보다 3배 많습니다. 수입은 예상보다 3배 적어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초기에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핵심 역량 이외의 외부 자원은 가능한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내 몸을 가볍게 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또 건물을 전세로 혹은 사지 말고 빌려라. 가능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창업 공간에 들어가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벤처 캐피탈들 전체 자기가 받고 있는 사업계획서의 10%만 봅니다. 90% 안 봐요. 그냥 받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10% 받은 것 중에서 10% 본 것 중에서 1%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페이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이 세 개의 스토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안에 방대한 숫자, 시장 조사 그거는 그냥 보완적인 걸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았다는 거예요. 갈등 제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풀었어. 응?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로 이걸 풀었어.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데 남들은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입증되면은 이걸로서 사업계획서는 사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 1분 스토리텔링이 왜 가능하냐? 요 세 가지 얘기하는데 1분이면 되는 거예요. 긴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길게 설명하는 사업치고 좋은 사업이 없어요. 길게 나가는 사업은 뭔가가 핵심이 없는 겁니다. 핵심이 없으면 길게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엣지 있는 거는
문제제기, 갈등 평화 입증입니다. 갈등 평화 입증.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한 페이지의 썸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학계에서 다 쓰고 나서 최고의 시간을 들여서 제일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의 executive summary, 그것이 사학계획서의 꽃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가들은 그 executive summary를 보고 이거 읽어볼 생각이 있다면 안에 거 읽어보고 아니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 썸머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흔히 얘기하는 라인블랑 모델,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스냅샷 정도로 유용한 정도니까 여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안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학계획서를 만들 때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3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내부 용도예요. 우리 내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대략 해보면 50페이지 넘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50페이지가 넘어요. 그 다음에 외부 용도, 포멀 플랜 용도로 한 20에서 4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 사학계획, 이거는 주로 이제 투자 발표, IR 때 쓰는 겁니다. 보통 IR 시간이 짧게는 3분, 길게는 7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 정도에 쓸 수 있는 10페이지 이내에 압축된 사학계획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3개의 사학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보고 투자가들이 IR을 보고 마음에 든다. 그럼 너 한번 찾아와 봐라. 그러면 바로 찾아가야 돼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들고 가느냐? 요걸 들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걸 들고 가야 됩니다. 요거는 외부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서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의 몇 가지 비밀스러운 얘기도 있고 우리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표지, 첫 페이지 디자인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첫 페이지 디자인. 매력적인 첫 페이지 디자인이 중요하고, 이게 반드시 사업 이름, 연락 정보, 날짜, 분배 제한.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만 분배한다, 몇 부를 만들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분배 제한입니다. 하여튼 첫 페이지가 뭐냐면 인상을 좌우해요. 그리고 보면은 늘 긴 사업 계획에서 그거를 한 페이지로 만드는 executive summary 만드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늘 할 때마다 보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서머리 전체를 하나의 한 줄로 완성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 한 줄을 한 개의 단어로 압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통 회사의 이름이거나 프로젝트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의 이름을 잘 짓는 사업가가 사업을 잘해요. 그게 압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플랜의 아웃라인을 보면은 표지, 제목, 계획 집행 요약, 사업 고객, 경쟁자 분석, 기술 제품, 마케팅, 활동, 개발, 팀, 앞으로 위험, 제한, 재무계획, 첨부 자료. 대략 13개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 계획 집행 요약은 요건 몇 마디에 쓰는 건데, 꼭 필요한 게 기회, 어떤 기회가 있다. 컨셉이 뭐냐, 산업의 개요, 타겟 시장, 경쟁 우위, 사업 모델, 팀과 제한. 요게 이제 꼭 들어갈 내용입니다. 요 7가지가 사업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런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 플러스 첨부 자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업 계획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냅샷으로 그냥 간단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스냅샷이죠.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 시간으로 우리 백민정 박사가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밸류 프로포지션,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그 다음에 고객들하고 어떤 고객한테 어떤 채널로 주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나의 활동은 무엇이냐, 재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레베뉴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건데, 저는 이것을 늘 템블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봐서 이 3가지 나는 거죠. 가운데가 납니다. 앞에 부분이 고객이고 뒤에 부분이 협력자들이에요.
협력자들에겐 재무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고객에게서는 뭐냐면 가치가 만들어지죠. 가운데 나한테 들어오는 게 레베뉴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제가 세 개 나눠놨어요. 코스트, 밸류, 그 다음에 프라이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게 템블랑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체 기업가 정신 강의 중에서 제 6강 이걸로 마치고 연속되는 것은 이제 플랫폼과 린 스타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